부산고등 2005년 사례는 주택을 좀 고쳤다라고 해서 유치권 주장을 한 케이스인데, 이게 그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입니다. 법원이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네가 그냥 공짜로 빌려 쓰고 있는 사용대차다. 그러면 네가 들였다는 그 보수비는 우리가 보건대 필요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필요비는 민법 611조에 따라서 사용대차의 차주는, 빌린 사람은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네가 아예 받을 돈 자체가 없다. 주장 자세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08년 사례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건축주다 너가, 이러한 논리로 건축주이기 때문에 받을 게 없다. 그 다음에 광주고등 2007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 보시면, 이는 모 축산과의 도급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 축산이 이제 건축주거든요. 건축주의 도급 약정, 공사 도급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문모란 사람과 함께 피고가 모 축산을 사실상 양수한 투자자 내지 운영자로서 그거를 공사를 했다. 그 정도다. 그래서 공사대금 자체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고등 2007년 사례도 113페이지 보시면 밑에 부분에 피고 강모란 사람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 정도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 2007년 사례도 부모모 호텔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다. 실제 소유자가 피고다. 피고가 유치권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피고가 실제 소유자다. 이런 판단이죠. 부산고등 2009년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고 모모건설이라고 하는데도 114페이지에 모모건설이 옛날에 그 무슨 건설이나 뭐와 형식상 뭐 별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다. 건축주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고등 사건은 그 피고가 건물을 뭐 신축이나 증축했다는 증거가 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이 없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광주고등 2007년 4월 19일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했다는 증거가 없다. 대구고등 2009년 사례도 2009년 사례도 여러 가지로 볼 때 공사했다는 증거가 없다.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116페이지 변제기 도래. 변제기가 이제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법원 2007년 사례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서울고등 2007년 사례가 조금 중요한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을 뭐 돈으로 이렇게 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얼마를 받는, 뭐 50%하고 50% 받고 이렇게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시키고 공사가 완성되고 나서 그 분양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으로 주겠다. 이런 약정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사례도 역시 그런 케이스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쫑이 났어요. 소위 중단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고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받은 사람이 주장하기를, 이거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 못 받았다고는 하지만, 너가 유치권 주장하면서 못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데 대해서 법원이 그렇지 않다, 변제기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논리를 한번 보시겠어요? 11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이제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을 공사대금을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보증금이나 분양대금으로 줄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행기를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불확정 기한 있는 채무, 채권. 기한이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죠. 확정되지 않은 그런 채권 채무인데, 이렇게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공사대금 지금 낙찰받은 원고가 주장하는 논리는 다 짓고 나서 그 분양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때가 이행기한인데, 변적인데, 그게 지금 건물이 신축이 중단됨으로써 그런 채권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유치권 성립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법원은 그 불확정 기한은 그런 기한이 도래하거나, 안 그러면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거나 하면은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공사 완성되면은 충당해서 주기로 한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안 되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그 조금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11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서 그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과 입주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한 4번째 줄 밑에 정모, 이 사람이 건축주입니다. 정모가 잠적한 무렵이나 안 그러면 늦어도 위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무렵에는 불확정 기한 사실의 발생, 즉 분양에 의한 공사대금 정산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시점에서 피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은 완성된 부분에 한해서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공사대금 적어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만큼, 중단된 상황에서 공사대금 받을 채권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느냐라는 걸 논의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없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면은 어느 정도 확정기한 도래하거든요. 그게 기한은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걸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그래서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아직 변제기가 도래 안 했다 보는 것은 우리 법의 해석상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좀 대법원 사례인데, 대법원 2009년 3월 사례인데,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 모 신협으로부터 이제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을이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신탁을 이 사람이 을이 샀는데 그 갑의 이름을 동원해서 샀던 거죠. 딱제죠.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니까 내가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치권 주장을 한 케이스인데, 전번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은 이 사람이 받을 돈이 명의신탁 관계에서
이제 뭐 계약 명의신탁의 법리상 실제 소유권자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자는 이 사람으로 봐야 되고, 이 명의신탁자는 이 사람의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점유하는 물건과 관련성 있는 채권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해서 그 기타 채권에서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설명 드릴 때는 이게 그 관련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당이득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점유하는 물건과 그 관련성 주장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관련성이 없다, 이런 그 목적에서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까지가 설명이 됐고요. 근데 사실은 2심에서 그게 이제 대구고등법원 사건인데, 대구고등법원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주장이 됐어요, 채권이.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그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다. 첫 번째가 어디다 적을까? 부당이득. 여기고요. 두 번째가 유익비. 유익비 반환 청구권인데, 이 203조 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반환 청구권, 회복 청구권, 이걸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유하면서 그 여러 가지 많이 유익비로 볼 만한 많은 공사를 해서 가치를 높였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유치권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한 가지 더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과 관련해서 이 그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 들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쟁점이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 논의가 돼서 그 고등법원이 파기가 됐습니다. 판단이. 고등법원 판단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제 뭐 이런 그 유익비 반환 청구권을 하는데 이거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 말 쓸데없다. 이렇게 해서 배척을 했는데, 대법원은 변제기가 도달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변제기 유익비 반환 청구권이 변제기에 도달했다고 볼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를 해야 되는데 심리를 안 하고 그냥 배척했다. 라고 해서 그거를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한번 보실게요. 이 원심은 그 203조에 따라서 203조 읽어보겠습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203조 2항에 의한 것으로, 이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인도 청구를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인도한 때 발생하고 또 그때 변제기에 이르게 되는데, 피고가 김모, 이게 명의수탁자입니다. 김모 등 회복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받거나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거나 그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그에 의해서 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원심이 판단을 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이 어떤 보고 있는 골자는 두 사람 간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이 두 사람 간의 과연 관계가 뭐냐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203조가 적용되려 그러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다른 어떤 계약 관계가 없는 그런 단순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203조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의 시각은 이게 사용대차라는 관계, 사용대차로 본 겁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집을 사고 이 사람 명의로만 샀는데 실제로 내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이 사람이 그냥 공짜로 쓰는
소유자고 소유자이지만 그런 내부적인 관계 때문에 공짜로 쓰는 관계, 빌려 쓰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대차 관계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사용대차 관계로 볼 때는 이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이 변제에 도래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시면 중간 부분에 줄 안 친 부분입니다. 따라서 봄이 타당하다 이어서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관해서 위와 같은 사용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김모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변제기는 이와 같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사용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런 관계로 볼 때 늦어도 피고가 이 유치권 신고를 할 무렵에는 계약관계 당사자인 피고와 김모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서 그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변제기도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그 변제기가 도래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뭐 유치권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없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유치권 발생을 유치권 뭐 발생을 하지 않기로 한다. 유치권 이제 행사를 못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합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쭉 사례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유치권의 소멸 사유 이건 지금 우리가 성립 요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 뭐 유치권 견련성 있는 채권이 있고 점유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요건과 아울러서 유치권의 발생을 뭐 저지하는 의사표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유치권 공사는 하지만 유치권은 없는 것으로 하자. 유치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건 맞는데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는 있던 유치권이 이제 공사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와중에 돈이 어디 들어올 때가 있어가지고 어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들어오는데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유치권은 너 이제 인정 안 한다. 포기한다는 각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유치권의 소멸 사유 같은 걸로도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 걸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별개로 유치권의 소멸 사유로 이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서로 합의. 그게 유치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그런 합의가 됐으면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유로 되고 유치권이 성립하고 나서 그런 합의가 되면은 있던 유치권이 소멸하는 사유로 되고 하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뭐 유치권은 인정 안 된다. 유치권 성립되기 전부터 그런 합의는 많이는 사실 없고 유치권 뭐 이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유치권 하다가 이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소멸 사유에서 그런 사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